너무 추워요. 피부 염들이 있을 때는 되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염증성 홍조도 훨씬 더 쉽게 그러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줄어들고 염증으로 인한 홍조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겨울철 더 심해지는 홍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밖에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선생님도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겨울철 홍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겨울철 홍조 같은 경우는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피부에 있는 혈관은 확장이랑 수축을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는 혈관 주변으로 염증성 물질들이 잘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염증성 물질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도리어 그게 혈관 확장을 유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홍조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철 홍조 예방하는 법 있을까요? 추운 곳을 안 나가야죠. 또 혈관 확장이 되면서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또 있죠. 우리 방금 했던 알코올이 그다음에 저희가 또 처음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또 하는데 춥다 보니 또 간단하게 맥주만 한 캔 했는데도 살짝은 이렇게 홍조가 올라오는 경우가 조금 있죠. 이 알코올 자체만으로도 혈관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오래 술을 복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조가 항상 얼굴에 좀 퍼져 있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오래 지속이 되면은 코 쪽이 비정상 혈관들이 발달하는 경우까지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동네에 한 분씩 계셨잖아요. 술 많이 드시고 하시는 할아버님들 보면 코만 이렇게 벌거셔가지고 혈관이 그쪽에도 많은데 그게 습관적으로 확장돼 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 거죠. 과도한 음주는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또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식품도 사실 좀 많은 영향을 주긴 하는데요. 매운 음식 같은 걸 먹으면 그죠. 얼굴에 열감이 확 올라오고 그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홍조가 계속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요인 하나는 우유라던가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 염증 물질들이 우리 체내로 빠져나가는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염증 물질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피부에서도 염증을 만들고 홍조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먹는 식단도 잘 조절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조에도 종류가 좀 있죠. 맞아요. 홍조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혈관이 커져서 생기는 혈관 확장성 홍조가 있고요. 보면은 피부에 확장된 혈관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 혈관 때문에 홍조가 많이 보이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염증성 홍조라고 해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주사 피부염이라던가 지루 피부염 이런 경우에 피부에 염증이 있어서 피부가 굵게 보이는 그런 염증성 홍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있는 게 신경성 홍조라고 해서 갱년기 되면 어머님들 이렇게 막 붉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신경성으로 이렇게 막 혈관 확장이 됐다가 축소됐다가 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혈관 확장이 고착화되면 항상 빨갛게 이렇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좀 변할 수도 있죠. 또 신경성 홍조에는 이제 감정 홍조라고 해서 특정 상황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면은 갑자기 얼굴이 확 붉어진다던가 아니면 너무 화가 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얼굴이 확 붉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것도 아까 연근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신경성 홍조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조가 그러면 한 3가지 종류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홍조 종류에 따라서 치료도 당연히 좀 다 다르게 될 텐데 혹시 원장님들 어떤 종류의 홍조가 치료하기 제일 좀 까다로우셨나요? 좀 어려웠던 거는 염증성 홍조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치료가 가장 어렵기는 했어요. 주사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이런 피부염들이 있을 때는 그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 홍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염증성 홍조도 훨씬 더 쉽게 잡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하는 주베룩 시술 덕분인데요. 주베룩 시술을 하게 되면은 피부 안에서 콜라겐도 생성되고 그다음에 세포의 기질들 많이 생성이 되면서 피부가 건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줄어들고 염증으로 인한 홍조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외부 자극에 우리 피부가 적응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고 그 결과로 이제 혈관 확장 물질들이 나오는 건데 염증을 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강한 피부로 만드는 것이 이제 진피층을 강화시켜주는 주베룩이라는 시술이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경성 홍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처가 있을까요? 신경성 홍조는 이름 그대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그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들을 계속 우리 피부로 보내게 되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전달하는 그 과정을 끊어버린다면은 당연히 홍조가 올라오는 경우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스킨 보톡스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보톡스 시술을 하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전달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성 홍조가 있는 분들이 스킨 보톡스 시술을 받게 되면은 갱년기 때 확 올라오는 그런 증상들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감정 홍조가 있는 분들도 스킨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홍조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홍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유발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좀 조절해 주는 게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환경에 나가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제 계속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활 습관적으로 좀 조절하는 게 좋겠죠. 예전에 연근 원장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피부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결국은 피부로 연결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피부에 좋은 것들을 실천을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드셨을 때는 지인분, 친구분들에게 너 피부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활 습관의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곳에 나와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피부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춥네요. 영하 3도. 체감온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5도. 자,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5도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좋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너무 추워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저희는 구독자분들한테 피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